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KF-21 보라매와 현무 미사일은 그 중심에 있다. 최근 미국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주목했다. 사거리 9,000km 이상 현무 미사일로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은 중국과 일본의 강한 메시지다. 이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중국은 현무 미사일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황구시보는 한반도 국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일본은 침묵을 유지했지만 한국의 군사적 성장에 긴장한다. 현무 미사일의 수량 증가는 주변국에 충격을 준다. 2000년대 초반 현무 미사일은 500여 기였다. 2025년 현재 5,000에서 6,000발로 급증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10,000발 이상을 예측한다. 이는 세계 3위 수준의 미사일 보유국으로 만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 미사일 개발을 공식 발표했다.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현무-5는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6톤을 목표한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10톤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전술 핵무기급 파괴력을 의미한다. 현무-5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일본은 현무-5의 핵무장 가능성에 충격받았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 CSIS는 5년 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수직급에 도달했다고 예측했다. 2025년 국방중기계획은 이를 입증한다. 2,500억 달러가 국방비로 투입된다.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현무-5 외에도 우주로켓, 군사위성, 핵잠수함, 스텔스 구축함이 개발된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준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2020년 폐지되었다. 이는 현무-5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확대를 가능케 했다. 한국은 미사일 전략 사령부를 신설한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의 신호다. CSIS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을 4,000발로 타격하면 24시간 내 전의를 상실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제적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자주국방을 추구한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신중하고 강력하게 전진한다. 현무-5는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냉전 시기 성호 확증 파괴는 핵무기의 균형으로 전쟁을 막았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핵무기 사용이 아닌 억지력을 목표로 한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신속한 핵무장이 가능하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2년 내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은 이미 확보되었다. 한국은 4,330개의 핵탄두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한다. 가압중수로로 연간 416개를 생산할 수 있다. 현무-5는 ICBM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이는 한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만든다.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로켓 기술도 습득했다. 이는 핵탄두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된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모든 준비를 갖췄다. 현무-5는 다탄두 적용으로 파괴력을 극대화한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중국 신화 국방뉴스는 한국의 방산 성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KF-21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며 중국 우위를 주장했다. KF-21은 슈퍼크루징 비행에 성공했다. 중국은 이를 비판하며 K링크 항전 장비 미연동을 문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K링크 테스트가 지상에서 완료되었다고 반박했다.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KF-21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아이언버드 시스템으로 안전한 시험 비행이 가능해졌다. 조종사는 고속 기동과 미사일 탑재 조건에서도 조정면을 자유롭게 조작한다. 이는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한다. 중국 언론의 비판은 근거 부족이다. KF-21은 실전 전투 비행까지 성공하며 신뢰성을 증명했다. 과거 KF-21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외국 전투기 모방이라며 비난했다. 시험 비행 시 랜딩 기어를 펼친 것은 안전을 위한 표준 절차다.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비판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자리 잡았다.
블록 1체계는 300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한다. 내구성과 실전 타격 능력 검증이 진행 중이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조기에 완료했다. 블록 1초도 물량은 곧 실전 배치된다. F-22 랩터의 프로토타입 YF-22도 시험 비행 중 문제를 겪었다. KF-21위 안전 중심 접근은 정당하다. 랜딩 기어를 펼친 비행은 비상 상황 대비다. 동체 착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KF-21위 계기판과 K-링크 시스템은 사전 검증을 마쳤다. 이는 대형 사고를 방지한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수출에 적극 투자했다. FA-50P 개발로 KF-21 블록 1의 기술을 이식했다. KF-21은 AIM-120 AMRAAM과 사이드와인더를 통합했다. A4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도 탑재된다.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 라팔 대신 KF-21 블록 1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UAE KF-21 도입 계획을 보도했다. A4 레이더와 무장 통합이 주목받았다. KF-21은 가성비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수출 확대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KF-21은 F-35에 근접하는 성능을 갖췄다. 현대적 공군 전력 구축의 최적의 선택지다. A4 레이더 시장은 30조 원을 돌파했다. 로키드 마틴은 한국산 레이더 기술에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산 A4 레이더는 군사, 선박, 위성통신에 활용된다. 이는 방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한국의 미사일과 전투기 기술은 자주 국방의 핵심이다.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기반이다. 현무-5와 KF-21은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잠재력을 지녔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략 균형을 바꾼다. 한국은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전쟁 억지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한다. 중국의 과소평가는 한국에 유리하다. KF-21의 신뢰성 검증은 잠재적 적국을 압도할 것이다. 한국 방산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시장을 넘본다. FA-50, K9, 성공이는 글로벌 성공 사례다. KF-21의 수출 예약은 계속 확대된다. 폴란드와 UAE의 선택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인다. 현무-5는 세계 최강 수준의 파괴력을 목표로 한다. 다탄두 기술로 방공망을 돌파한다. 한국은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다. 이는 국제 정세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략이다. KF-21과 현무-5는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기술 자립은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첨단 무기 개발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는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대한민국은 방산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 KF-21과 현무-5는 그 증거이자 약속이다.